일단은 지금 정치권을 아직도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국 전 대표의 무섭노 저격. 그러니까 리셋네의 원희라는 그 아이돌 가수가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다의 사투리 무섭노 썼다가 일배 표현이다. 전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치권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 분이시죠? 방금도 제가 뭐 했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무섭노 논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냥 놀랍지도 않았어요. 조국이 조국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네. 구태여 잡고 이렇게 똥볼을 찰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똥볼 만들기 세계 1위. 제가 기네스북에 아마 등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演技가 뛰어나신 분이다. 그럼요.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구태여 이런 논란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물론 일베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남을 비하하는 공간이고 또 사실은 옳지 못한 언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좋게 보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조국보단 낫다. 이분은 감옥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또 너무 많은 부정으로 감옥을 갔다 오신 분이고 정치 궤적을 봤을 때도 너무나 허언이나 이렇게 사회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인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을 매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이고 옳은 집단인가를 봤을 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논란도 조국이 이 조국한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의연하게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좀 그러니까 좀 그랬던 게 조국 전 대표도 부산 사람인데 무섭노라는 말은 알 텐데 왜 그랬나 싶더라고요. 한가하게 해줄 시간이 많이 남겠지 요즘. 그렇지, 한가하니까. 근데 참 이준호 의원님은 왜 그 사투리를 잘 안 쓰세요?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데 이 카메라 앞이나 마이크 앞에 가면은 약간 좀 바뀌시네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네, 아니고 네. 제 머릿속에 이제 한양 DNA가 어느 정도 또 박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누나 2명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생활을 좀 해보신 적이 서울 생활은 한 KTX 타고 한 10회 정도 방문해봤어요. 네. 서울 방문 10회. 예. 총 체류 기간은 한 체류 기간 하면은 한 한 28시간 정도. 28시간 네. 정도. 오래 계셨네 그러면. 예. 근데 제가 또 표준어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말씨를 잘 쓰시는 편이세요. 이 정도면. 근데 뭐 이 자기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것은 네네. 아니고 그냥 뭐. 실은 선배가 뭔데 평가합니까라고 하려다가 그래서 김윤중 의원님 보실 때는 지역에 계신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지역에 대한 밀착형인데 지역분들 이런 논란들 좀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무섭는 논란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죠. 뭐라세요 좀? 아니 경상도고 부산 특히 부산에서는 뭐 이게 스스로 스스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감탄사로 그냥 뭐하노 어째 됐노 그렇죠. 막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무슨 일배 논란에 엮어가지고 그리고 또 경상도 출신의 그 정치인이 정치를 하시는 분이 좀 그렇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이런 집단들을 좀 또 이 무섭노 이런 논란보다는 이런 거 너무 어떤 대표는 집단들을 좀 성역화를 시켜가지고 뭔가 뭡니까 이 약간 이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뭔가를 이 집단을 뭐 성역화를 시켜서 무슨 말도 못하게 만드는 뭐 이렇게까지도 좀 저희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어서 뭐 우리 옛날에는 뭐 나라님 욕도 없으면 한다 이런 말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못하는 시대가 이제 되었나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면은 정치인에 대한 이런 뭐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비판 이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뭐 이게 근데 저 아이돌한테까지도 또 불똥이 튀었잖아요. 네. 저는 열심히 활동하고 꿈을 키워가고 대중들에게 기쁨을 주는 연예인들이 그런 사투리를 썼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일베처럼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조국이 조국한 거예요. 저는 조국 전 대표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예. 너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와 그러노?
너는 정치인 현역 정치인이 아닌데 도대체 와 그러노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본인도 부산 사람인데 이런 갈라치기를 또 허접하게 시도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망해가는 조국혁신당의 비수를 스스로 꼽는 저는 그런 한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한 방에 조국 혁신당 끝났다. 그래서 망해가는 집을 스스로 이제 기둥을 망치로 휘둘러서 기둥을 부숴버린 거죠. 네. 아니 그 아이돌이 또 경상도 거제 거제 출신. 네, 거제 그러니까 출신, 출신이라 동양이라고. 통영 출신으로서 옆 아, 동네 사람이니까 네. 이제. 당연히 곧-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네. 또 앞에서 PD가 무섭노 이러니까 무섭노 이렇게 받아. 그렇죠. 참 이게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정 정치인을 성역화하는 것도 문제고 갈라치게 하는 것도 문제고 참 심각한데 근데 민주당은 보니까 지금 집안 조금 이따가 다루긴 여기 없구나. 자기들 안에서도 갈라치게 하더만요. 적통 논란 해가지고 네. 없던 얘기인데 좀 적통 논란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이제 그 전형적인 전당대회만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하는 이 전형적인 궤적이에요. 프로토콜이 있는 것 같아요. 갈라치기 해가지고 내가 노무현의 적통이고 아니고 이걸로 이제 전당대회를 계속 갈라치면서 치르는 건데 저는 이러한 방식이 진짜 너무 구태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당도 지금 갈등이 길어지면 이런 적통 논란이 선거 때마다 전당대회 때마다 생겨날 수 있는 빌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민주당의 이런 갈등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빨리 갈등을 화합하고 이 분열의 길을 더 이상 걸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좀 민주당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교사로 배울 게 있다. 네. 아니 그 오늘은 파란 옷을 비록 입고 오셨지만 아, 파란색 입고 오셨지만 시원하잖아요. 여름입니다. 여름. 현장에서 12년을 넘게 이제 민주당을 상대로 싸워 오셨는데 민주당의 이런 갈라치기, 막 적통 논쟁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역 내에서는 뭐 이런 문제 가지고는 하지는 않는데 지금 21세기 뭐 적통 논란이 너무 예. 정말 저도 구태한 정치 이념이라고 보고 네. 근데 민주당 당원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좌우가 된다는 것도 당원들도 좀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시대에 적통 논란으로 표를 주고 안 주고가 된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원 투표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호산하는 게 어찌됐든 전략으로 먹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질문 같긴 한데 예. 두 분은 그러면 민주당 대표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실까요? 상대로 하기에 다음 총선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다음 총선 수장으로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아웃 오브 안중인 것 같아요. 오, 어차피 중요하십니다. 김민석 아니면 정청래가 되는 싸움인데 음. 그냥 정과자 배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뭐 누가 정과가 많은 분이 되겠죠. 뭐 정과가 가장 많은 분이 대통령이 되는 정당이니까 네. 당 대표도 뭐 정과자 순으로 뽑히지 않을까 저는 누가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분들이 살아온 궤적이 지금은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좀 심층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비슷해요. 좀 친북적인 성향, 친중적인 성향, 유학도 중국으로 가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급진 좌파 정책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분이 돼도 비교적 우리가 수월하게 총선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중 의원님은 마찬가지로 어느 분이 되시든 우리가 잘해야지. 누가 되든 늘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 네. 어젠가 그젠가 해군 소령 출신이라는 분이 공개를 했죠. 앙규백 국방장관이 탈영을 한 이력이 있다. 네. 그러면서 병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지금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해군 하면은 이준호 의원 아니겠습니까? 또 해군 대위 출신입니다. 예. 아 네. 그러세요? 예. 그게 얘기 안 해줬습니까? 제가요? 제가요? 몰랐잖아요 저는. 네. 갑자기 또 물어봐야 알죠. 대단해 네, 보이시네요. 네. 저는 사실은 네. 탈영을 탈옥보다 나쁘게 생각합니다. 음. 이 탈옥은 나쁜 사람들이 또 나쁜 짓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애초에 기대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또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데 이 탈영이라는 것은 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곳이잖아요, 군대가. 네. 그곳에서 의무를 저버리고 탈영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심각하게 비판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플러스 네.
저는 살다가 방위병 타령을 처음 봤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도 너무 궁금한 것이고. 방위가 출퇴근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의혹이긴 하지만 요즘에 입틀막법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의혹을 꼭 붙였다는 점 고지해 주시고요. 예. 아직은 의혹이지만 저는 안규백 장관이 어떠한 이 발언의 피드백이 없는 걸로 봐서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이 현역으로 복무를 한 적이 없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함을 했고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국방부 행사하면서 거수경례 안 하고 가슴에 손을 렸다가 거수경례 올리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안규백 장관이라는 분에 대한 기대가 없지만 정말 타령을 했다라는 게 진짜라면 저는 안규백 장관을 떠나서 이 사람을 인선했던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그 비판의 화살이 가야 된다. 이거는 명백히 대통령의 검증 실패고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 인사사고다.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사고입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고 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령이나 이런 사례가 있는 국방장관은 당연히 없겠죠. 하나 붙여주세요. 그냥 타령이 아니고 방위병 타령. 방위병 타령.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방위병 타령이 뭐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이 가령 예를 들면 이 힘듦의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현역 복무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공익근무하신 분들이 네.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많이 힘드셔서 타령을 하신 개념쯤으로 보면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익근무원들은 출근을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출근 게- 안 이게 하는 타령이 게 되는 타령의 거죠. 개념이라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가령 네.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뭐 강원도 철원에서 열심히 복무하는 분들이 힘들어서 타령한 것과 뭐 또 해군 참수리 함정 타다가 타령한 것과 물론 뭐 공익 근무하시는 분들도 너무 노고가 많으시지만 네. 그분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받아들이기 힘든지는 아마 생각하는 바가 동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타령을 하신 의혹이 진짜라면 네. 지금 또 현역 복무를 안 하신 분이라서 자격이 없지만 더더더 자격이 없는 분일 거고 그런 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힌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논평하고 싶습니다. 이준호 의원님 좀 전에 조심스럽게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틀 전에 저희 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하고 김영수 예. 국방권익연구소장이죠. 예. 이분이 이제 폭로 기자회견 하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타령 의혹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아니고 타령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이다. 의혹이 아니라. 이거는 의혹이 아니다라고 당사자께서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의혹이 아니라고 할 거면 뭔가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다는 소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당시에 조금 나오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의혹이었으면 안규백 장관이 어떠한 해명을 했겠죠. 네. 그리고 그렇죠. 이 아직 안 의혹을 나오고 제기한 있죠. 사람한테 네. 법리적 조치를 했겠죠. 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숨기는 거거든요. 침묵은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김효정 의원님은 군대 안 갔다 오셨죠? 군대는 안 갔다 왔는데 예. 아까 그 미필이네. 네. 지금이라도 갔다 국방부 장관 못하겠네요. 예, 어떻게 아니, 보시는데요? 네. 그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할 때 그 네. 시스템 내에서 그래도 국방부 장관 같으면 병적 증명 이런 걸 다 떼보지 않나요? 제출하라고 하지 않나? 그럼 그게 그 제일 안에 중요한 거겠죠. 내용이 다 들어가 국방장관.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를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인사청문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주고받던 말을 보니까 그 본인은 뭐 그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제기된 의혹 이런 음. 걸 보면은 사실인 것 같은 그 냄새가 좀 짙고 네. 아니면 자기가 병적 증명 자료를 공개를 제출하면 하면 되는 되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걸 보면 의혹의 수준이 아니라 그 기자회견하신 그 해군 예비역 소령입니까? 그분의 네네. 말씀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병적 자료 그러니까 제가 가서 떼면은 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게? 뭐 안 떼질 것 같은데요. 본인이 스스로 발급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개인 떼야 당사자가 자료만. 떼야죠. 네, 당사자가 네. 하는 거 아니고는 아마 저희도 힘들 공천 거예요. 예. 할 때 네. 자료를 딱 다 내거든요. 남자분들은
병적 그 자료를 내야 돼요. 아. 병무청 직접 가가지고 자연어까지. 해야 되는 네. 거죠. 저는 이제 네. 또 자랑스러운 이순신의 후예 해군 대위 출신으로서 저렇게 이 국방의 의무를 저렇게 허술하게 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또 그리고 관용 지금도 없이 지금 뭐 어떤 사과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이 없으시잖아요. 리액션 네. 자체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본인이 양심이 있으신 건지, 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안 부끄러우신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그 장관. 근데 음. 국방위 국회 국방위 회의를 보면 일단은 국방에 대해서 몰라요. 이거 가령 제가 여가부 장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성 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이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저를 갑자기 여가부 장관 시키면 제가 업무를 똑바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현역 복무도 안 하신 분을 갖다가 몰라 글쎄요 뭐 일반 병사라고 해서 국방부 장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좀 지휘관을 하신 분이 국방부 장관 하는 게 관례인 건데 네. 이거를 무슨 현역 복무도 안 하신 분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 시켜 놓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애국가가 나오는데 네. 국방부 장관이 거수를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 쇼츠 한 1,000만 나와야 된다. 빨리 부산에 보여서 작업을 해야 된다. 좀 네. 찾아봐야겠네요.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우리도. 네. 아니 지금 안규백 장관이 근데 국방위 말씀하시는데 국방위 활동은 좀 오래 하셨더라고요. 국회의원 그렇죠. 그렇기 하면서. 때문에 국방장관 네, 자리를 그래서 국방장관이 되긴 한 건데. 현장을 모르면 답을 모른다. 현장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이 페이퍼만 보고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이끕니까? 네. 경제라든지 복지라는 것은 일정 부분 실패해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또 추후 기회가 생기지만 안보는 한번 뚫리면 다 죽는 겁니다. 이거 국민의 생명권이 걸려 있고 우리나라의 이 보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는 이렇게 장난스럽게 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의 자질만 놓고 보자면 안규백 장관보다는 이준호 의원이 훨씬 낫다. 이렇게 결론을. 다음에 저를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국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되시면은 저를 좀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네. 국방장관을 해군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대한민국 3군 중에서 해군이 으뜸이다. 일단 이순신에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또 정리가 2번 되고 뭐 천안함 연평해전 등 굵직한 사건들은 다 또 해군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육군 출신의 유권자들 다 괜찮겠습니까? 아니 육군 충분히 존중하거든요. 네네네. 우리 3군 다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존경하지만 네. 그 중에서 저는 뭐 이순신 장군에서 다 정리를 할 수 있다. 연결이 되네요. 통영이 또 이순신의 고장이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